개별 순물질의 성질이 결국 뭐 더해져서 혹은 뭐 평균화되어서 혼합물의 성질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혼합물의 분자량이나 기체 상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개별 순물질을 정의하는 대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개별 물질의 분자량은 뭐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는데 혼합물도 마찬가지로 전체 질량은 전체 몰수로 나누는 게 혼합물의 분자량이다, 올 질량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근데 이거를 수식화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 분자량의 몰 분율을 다 곱한 거를 전체적으로 더해주면 평균적인 분자량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연관해서 알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게 기체 상수인데, 뭐 믹스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믹스처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믹스처의 기체 상수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논리적으로 계속 그 개념을 유지한 채로 믹스처에도 적용을 이제 하는 거였죠. 그래서 14-1 엑서사이즈를 같이 해봤었어요. 저거를. 네, 그래서 간단하지만 해봤고, 그러고 나서 달튼의 법칙, 라마가의 법칙에 대한 운을 뗐는데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래요. 동일한 온도, 동일한 부피를 가지는 이제 두 개의 다른 기체가 있는 거고, 압력도 뭐 다르고 기체 종류도 다르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제 줬어요. 동일한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얘가 0.2기압이고 0.3기압인데 두 개를 이제 같은 방에다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실 A, 교실 B인데 한 방에다 모여 이제 모았거든. 그러면 압력은 얼마가 됐냐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압력이 섞어놓은 압력이다. 물론 온도와 최적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일단 이거는 어때요? 그럼 이게 뭐 산소고 질소고 뭐 내 맘대로 생각해도 돼요. 뭐 편하게. 온도가 얘가 뭐 300K, 얘가 300K였어. 300K, 300K 두 개를 섞으면 온도가 얼마나 될까? 300K가 되겠지. 예, 그건 동의하시죠. 예. 단순히 이렇게 섞는 걸로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근데 만일에 이게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면 자 300K, 300K 섞어서 300K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뭐 섞기 전이나 섞고 나서나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변화가 있다 없다? 온도가 일정하면 안 변했으면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섞어놓은 거에 뭐 엔탈피는 섞어놓은 거에 내부 에너지는 섞기 전 두 개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를 그냥 더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혼합물의 또 엔탈피는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옛날에 뭐 한 적 있지 않나? 어떤 시스템의 총 엔탈피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섭 시스템의 각각의 엔탈피를 다 더한 거에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섞기 전에 얘의 엔탈피 두 개를 더한 게 얘들이 가진 총 엔탈피인데 두 개 섞고 나서도 그냥 또 두 개 더한 거겠죠. 예. 아니 또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압력을 한번 보죠. 압력이 0.2, 0.3인데 동일한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0.5가 된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게 0.2기압이다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가 이렇게 팡팡팡 부딪히는 거, 그 충격량을 잘 더해 보니까 0.2기압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했다 그랬잖아. 얘는 0.3 마찬가지고 그 충격량 두 개를 이제 포갠 거죠. 같은 방에.
똑같이 돌아다니고 해서 0.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일 때 못하는 얘기는 서로 자기들끼리 인터랙션하지 않고 얘는 얘대로 벽에 부딪히고 쟤는 제대로 벽에 부딪히고 합이 이제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하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달튼의 법칙이고 이것이 달튼의 법칙이고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아마 들어봤을 텐데 부분압력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파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죠. 여기 두 개가 섞여서 0.5기압이거든요. 그럼 이 0.5기압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얘가 0.2, 얘가 0.3이라는 부분적인 압력을 갖고 있고 그게 합쳐져서 0.5가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되겠죠. 산술적으로. 이상기체에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믹스처의 프레셔는 뭐다? 개별 화학종, 개별 i번째 기체가 가지는 압력을 그냥 더한 게 믹스처의 압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제 조건이 사실 우리도 중요할 수 있는데 온도와 부피가 변하지 않았죠. 예, 저게 달라지면 다 틀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분압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이 방이 있잖아요. 그죠? 온도 얼마, 부피 얼마 있어요. 이 지금 1기압이거든. 1기압인데 따지고 보니까 산소가 한 0.2기압, 질소가 0.8기압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1기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부분압력의 법칙이죠. 예.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산소 0.2기압, 질소 0.2기압 두 개를 포개서 1이 된다. 달튼의 법칙, 부분압력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아마가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관점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켈빈 1기압에 해당되는 0.4m 상승의 이제 기체 덩어리가 있고, 이게 산소 질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서 0.6 입방미터의 기체 덩어리가 있고,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칸막이를 살짝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온도 두 개를 붙여서 칸막이만 살짝 빼면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네, 안 변해요. 300K, 300K 두 개 붙였는데 갑자기 500K가 되면 기적이지. 그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거 없을 때 그대로 있고. 자, 그래서 총 부피가 0.4, 0.6에서 1 입방미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피가 그냥 단순 산술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죠?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에 두 개 붙여서 칸막이 빼면 이거를 이제 그냥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마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건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TP에 대해서 믹스처의 부위는 개별 부위 합친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뜻.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V는 뭐 IoT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T하고 V가 주어진 일정한 거라면 왼쪽과 T하고 V가 주어진 거라면 IU도 상순이 프레셔는 단순히 이제 몰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가 작으면 어떤 기체의 압력이 낮을 거고요. 그래서 있으면 P 안에는 M은 IU, V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T하고 V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몰수가 작은 애의 압력은 적을 거고 몰수가 많은 애의 압력은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산소하고 질소가 0.2 대 0.8이면 압력에 주는 영향도 산소가 0.2, 질소가 0.8일 거다. 비율적으로 이거 그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PM은 아까 이걸 다 더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하면 미안한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PM은 요걸 다 더하는 거죠. 그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써질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몰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각각 기체의 영향은 각각의 몰수의 영향을 받죠. 자, 왼쪽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T하고 V가 고정된 주어진 값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고, 오른쪽은 T하고 P가 주어졌을 때죠. T하고 P가 주어졌을 때 두 개를 여러 개를 붙여나가는 건데, 그러면 뭐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죠. V는 동일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PT가 일정한 거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VI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기술할 수가 있다. 다르게 기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단히 많이 인용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쓰임이 좋거든요. 훨씬 이제 우리가 흔하게 겪는 상황이에요. 온도가 300도, 공간이 최적이 얼마. 근데 뭐 남학생 변경, 여학생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쓸모가 많고, 우리가 요 다음 장에 공기조화 냉동에 대해서 짧게 배워요. 공기조화 냉동에 가면 이제 어떻게 이 공기를 바라보냐면, 이 공기를 그냥 공기하고 수증기라는 두 개의 혼합물로 보는 게 공기조화 냉동의 그냥 가장 핵심 출발점이야. 공기라는 물질, 수증기라는 물질 섞여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일기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다음을 해서 보고 들어가는 건데 훨씬 자주 보고요. 아마가의 법칙은 괜히 얘를 헷갈리게 만드는 법칙인데 참고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각각의 압력을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된다. 요거 주어진 시비에서 요거 내 기억하시고요. 알푼의 법칙, 부분 압력의 법칙이 되고 이상기체일 때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분 압력의 법칙 이제 조금 적어볼게요. 자, 그럼 YI는 이제 분율이죠. 혼합물에서 특정 기체 I가 차지하는 분율이고, 요거를 이제 수식 전개를 한번 해보죠. M 믹스처의 몰수는 RU, PM, PM, VM. 동미가 되는지만 한번 확인하세요. 이상기체잖아요. 네, RP분의 PV인데 믹서. 자, I는 역시 동일한 그 최적 공간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산소, 질소가 있는데, 자, 압력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얘기인데, 자, 최적은 동일한 최적이죠. 자, 산소가 아마가는 그래서 잊어. 내가 그래서 아마가를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야. 아마가는 있고, 자, 산소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교실이죠. 질소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크기도 요 교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산소다라고 치면 I번째 화학적 기체.
프레셔는 내가 지금 산소가 차지하는 프레셔다라고 놨는데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믹스처의 공간하고 똑같죠. 온도는 어때요? 온도도 섞여 있는 요 온도 300켈빈인지 뭔지 동일한 온도죠. 그래서 믹스처의 온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산소 알류, 일반 기체산소 몰수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믹스처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N은 RT분의 PV를 쓰는데 NI 특정 화학 기체, 특정 기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압력은 PI로 놨고 VM, TM은 동일함으로 VM, TM으로 놨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 상황에서 약분할 거 다 하고 그럼 뭐가 남아요? PM분의 PI가 남죠. 자, 그래서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 기체의 몰수지만 동일하게 전체 압력분의 그 기체의 압력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셜 프레셔, 부분 압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PI를 다시 쓰면 PI는 전체 압력 중에 내가 차지하는 몰수만큼 그것이 내가 차지하는 압력이다. 그게 이제 파셜 프레셔, 부분 압력의 개념이 되겠어요. 물론 아나가의 법칙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나가의 법칙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쓰는 대신 NI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냐? 아나가의 법칙이라면 압력하고 온도는 동일한데 내가 차지하는 최적이 다르다는 개념이었거든. 예, 그래서 이걸 아나의 법칙 개념으로 쓴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분모는 동일하고 분자에 가서 보니까 프레셔를 갖다가 전체하고 동일한 프레셔인데 산소가 차지하는 최적이 다가 아니라 요만큼이다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PI, VM이 아니라 얘는 PM, VI 기능으로 썼죠. 이렇게 하면은 VM분의 VI 믹스처 볼륨분의 그 기체의 볼륨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결론은 헷갈리게 만든다. 아마가의 법칙은. 그래서 달턴의 법칙, 파셜 프레셔 개념을 더 훨씬 많이 쓰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일 때 그래요. 이상기체일 때 PV는 NRUP라는 게 적용이 될 때 그런 거고요. 근데 항상 그 이슈가 있죠.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의 상태만 경식을 따르지 않는다. 많이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금 다뤘었는데 전략하기 1대에 그러면 저 PV는 NRT를 따르지 않고 좀 벗어나니 저거를 그래도 비슷하게 실제 기체처럼 따라갈 수 있는 식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Z를 도입하는 거죠. Z. 그러니까 PV는 NLUT가 아니라 PV는 Z를 도입을 해서 벡터를 하나 집어넣어줘가지고 좀 보정을 해주자. 그래서 말하는 저 Z가 컴프레서 벨로시티 벡터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네. 혹시 뭐 봤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생길 거야. 개별 기체에 대해서는 Z, Z값이 뭐 얼마다, 뭐 온도 압력 얼마 때 얼마다 뭐 이게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그러면 개별 기체 G가 어떻게 믹스처의 G로 바뀌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주어진 온도, 부피, 믹스처 온도, 교실 300켈빈 교실의 부피 네? 섞여 있어. 근데 또 동일한 식이죠. 자, 근데 PM은 VM분의 CM, NM, RU, PM.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쭉 이어집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믹스처의 프레셔는 어쨌든 이제 부분 압력의 법칙을 적용을 했죠. 이상기체만 된다 그랬는데. 네, 적용을 해. 자, 그럼 PI는 또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그죠? 또 앞에 Z, I를 곱한 걸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역시나 VM하고 PM은 이제 공유를 한다고 동일하다고 미스처하고 이 상태에서는 N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시그마 한 거하고 요 PM 요 식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니 양변에서 지울 수 있는 거 TM, VM, RU TM, VM, RU를 지우면 결국 뭐가 남냐 이거죠. 얘가 남죠. 써볼까? 천천히 하면 마음 먹었으니까 써야지. NMIUTM. 보수가 빠졌네. 뭐 이상했지. I 기체의 컴프레스 릴러티브 팩터가 오고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가 공통으로 들었고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될 거고 혹은 NM이 요로 나눠질 수 있죠. NM을 NI를 NM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더라? YI가 되죠. 그래서 뭐 그냥 수식적으로 뭐 믹스처의 C값은 개별 기체의 G값을 몰분율로 해준 거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결과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취하고 있는 그 계산법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믹스처는 개별 기체의 어떤 성질의 합이든 평균이든 나타내어질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함정이 있단 말이야, 그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분 압력을 다 더한 게 믹스처의 압력이다. 부분 압력의 법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천의 법칙. 언제 성립한다고? 이상기체일 때 성립하는데 벌써 이렇게 쓰는 건 이상기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 자, 뭐 하여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죠. 그 다음에 개별 기체의 자 이거 뭐지? CR은 뭐야? PCR. 뭐에 약한 것 같아요? 크리티컬 프레셔 뭐지? 임계압. 각각 기체의 임계압이 다 다른데 얘들이 섞여 있어. 그럼 섞여 있는 애들의 임계압은 얼마냐?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몰분율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유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쓰자 이거. 뭐 실험도 해보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임계 압력도 있고 임계 온도도 있죠. 그래서 믹스처의 임계 압력, 믹스처의 임계 온도 둘 다 몰분율로 가중 평균 내는 걸로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일종의 주장이죠. 그래서 뭐 이름도 크리티컬 프레셔 뭐 믹스처의 크리티컬 프레셔 이게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적도 사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붙었어요. 슈도 크리티컬 프레셔 템퍼레처 오브 믹스처. 슈도가 이제 그거지 진짜 배기는 아니고 이제 약간 비스무리한 가짜라는 얘기죠. 비스무리한 가짜. 대충 때려잡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오래된 식 중에 이상기체 비스무리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식 중에 또 하나 있던 게 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양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여기 이제 A하고 B라는 보정을 위한 개수를 집어넣죠. 뭐 당연히 기체의 종류마다 A하고 B가 다르고 뭐 저거를 구하는 방법도 뭐 연력하길 어딘가에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만 뭐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저 A하고 B를 어떻게 할 거냐? 개별 기체의 A, B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X초의 A는 뭐 난리가 났죠. AI를 우트를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다시 제곱을 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요건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한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참고로 이렇게 찾아보면 있기는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뭐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거에 이제 배워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추정해서 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 얘기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뭔가 대충 추정해서 넘어가고 체크하고 이럴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에서는 쓸 수 있는 수도 있겠다. 교재에 엑서사이즈 14-2가 뭐 요거 계산하는 뭐 예제인데 숙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생각해보고 출석을 볼게요. 자연스럽게 혼합물의 에너지, 엔트로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이슈를 가지고 고민을 할 거고요.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전체 시스템의 뭐 총 에너지, 뭐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섭 시스템 구성하고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일곱층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가 섞여 있을 때는 각 기체의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그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단순히 섞는 행위로 인해서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죠. 그냥 하는 거죠. 에너지가 달라질 수 없잖아. 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처의 토탈 U, 믹스처의 토탈 U, 토탈 H, 토탈 S까지 각 개별 기체 값을 다 더해주면 된다. 동의를 한 것 같고. 자, 엔트로피도 어때요? 엔트로피도 이렇게 있는데 산소가 갖고 있는 거, 질소가 갖고 있는 거 두 개를 그냥 산술합을 해주면 이 섞여 있는 애의 엔트로피가 된다. 자, 동의하세요? yes. 각각의 서브시스템이에요.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라는 게 이거야. 안 섞여 있던 게 섞이면 뭐 엔트로피가 뭐 늘어난다던데요? 있지. 자,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네, 헷갈리게 하는데, 자, 이미 섞여 있는 상태야. 이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계산해봐요. 그러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가지는 엔트로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질소가 가진 엔트로피, 두 개를 산수를 합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괜찮죠. 근데 이거하고 각각 따로 있어. 자, 따로 있는 거를 더한 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섞여 있는 상태에서 산소, 질소에서 더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따로 있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얼마, 질소가 얼마, 합치니까 얼마. 요 얘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섞여 있는 믹스처에 대한 얘기고. 자, 그리고 그 뭐 계산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질량을 알고 있다. MI, 뭐 L, M2, M3 뭐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단위 질량당 뭐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엔탈피, 엔트로피 이렇게 곱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되죠.
얘를 이제 얘가 뭐야? 얘가 mi/ui가 대문자 ui죠. 요런 관계를 해서 다 더해주면 믹스처의 u가 되는 거죠. 혹은 몰수를 한다 그러면 몰수에다가 몰당 내부 에너지죠. 아니 몰당 내부 에너지. 자 여기 발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보통 우리 책도 그렇고 뭐 다른 교재들도 좀 많은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쓰면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고 이렇게 해서 발을 그어주면 몰당 단위 몰당 내부 에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낙서해서 써요. 그 옆에다 잠깐 적어놨죠. 단위를. 자,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냐, 킬로줄 per 킬로몰이냐 단위 적어놨어요. 대문자, 소문자, 바가 붙을 때. 자, 그래서 단위를 잘 보고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식을 좀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뭐 또 당연하게도 몇 가지 식들에 대한 관계를 해나가야겠죠.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죠. UN. 자, 믹스처에 그러면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는 얼마이냐? 믹스처.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겠든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믹스처면 믹스처의 토탈 내부 에너지를 뭘로 나누면 될까? 믹스처의 질량 혹은 총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UM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 개별 기체의 질량에 개별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를 곱해서 다 더한 게 얘가 아니냐? 이거를 MM으로 나눈 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MM은 총 질량이니까 I하고 상관이 없이 안 변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이렇게 팩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 프랙션 질량 분율이다. MF/UI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똑같은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는 뭐 어쨌든 질량 기준이므로 개별 기체의 UI를 질량 평균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내는 건 되게 자연스럽죠. 자, 이게 이제 단위 몰당이면 킬로 몰당이면 이제 몰 기준이니까 몰 분율 가지고 가중 평균 내는 게 또 자연스럽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간단하게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뭐 UM이든 UM바든 뭐 동일하게 H, M, S, M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똑같은 유도 방식으로 나올 수 있고 HM, HM. 자, 그런 다음에 뭐 계속 뭐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개별 기체의 비열이 뭐 어쩌고 저쩌고일 때 믹스처의 비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믹스처의 아무 같지만 믹스처의 정적 비열, 믹스처의 정합 비열이겠죠. 자, 여기다 발을 붙인 건 단위 몰당이죠. 자, 정적 비열, 정합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킬빈이죠. 근데 CV 말해서 CP 바라고 쓴다면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데? 킬로 몰 켈빈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뭐 동일한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 그래도 뭐 유도까지는 아니고 대충 왜 그런지 적어놨는데, 자 어쨌든 질량 기준으로 하면 질량 분율, 몰 기준으로 하면 몰 분율 이렇게 가공 표현 됩니다. 똑같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 설명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믹스처의 엔트피가 MFI HI다. 감소 조건을 좀 드러났죠. 믹싱 전후의 기체의 조성이 동일할 경우, 하여 기체 조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요. 자, 기체 조성이 변하지 않을 때 온도를 높이고 내리고 할 때 뭐 얼마나 변하느냐, 에너지를 가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비열인데, 믹스처의 엔탈피가 MFI HI일 때 조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 화학 반응을 사실은 안 한다는 얘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각 기체의 MFI가 변하지 않죠.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델타 HM을 잡았어요. 델타 HM. 요거에서 델타를 해줘야 돼요. 두개 곱해진 거의 델타는, 일단 델타가 각각의 산수랍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산수랍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잘 알죠. 두 개 곱해진 거의 델타는 뭐 앞에 거 델타의 뒤를 되고 알잖아요. 그 다음에 조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MFI는 변하지 않죠. 예, 변화가 없어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자, 믹스처의 엔탈피 변화는 그냥 각각의 엔탈피 변화를 가지고 다시 이제 스펙션 가지고 표현된 거죠. 예. 그래요. 예. 만일 이게 반이 몰당이면 이제는 이제 충분히 눈치가 있는데 뭐라고 쓰면 됩니까? 반이 몰당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다 써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델타만 더해진 거죠, 여기. 델타만 더해진 거죠. 델타만. 뭐 굳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비열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 우리가 오심을 알죠. 델타 H는 CP 델타 T. 물론 이상치에 있겠지만,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뭐가 돼요? YI는 델타 H는 없는 걸로 합시다. 자, 요거 놔두고 여기서 더 쓸게요. 자, 델타 H는 CP인데 누구의 CP? I의 CP. 그 다음에 델타 P. 자, 믹스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죠. 예, 그래서 굳이 온도를 누구 온도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고 아예 그냥 이걸 믹스처라고 적어도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근데 얘는 뭐? 자, 이게 쭉 하고 올라가서 얘죠. 얘는 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델타 HM이니까 얘는 CP 델타 T인데
X처의 CP에다가 델타 T M 하면 되겠죠? 예, CP 델타 T. CP 델타 T. 아까 적어놨던 거.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요거니, 자, 델타 TM은 X처의 온도 변화죠. 내가 이거 공기를 뭐 10도씩 올린 거야. 그럼 각각의 개별계치도 10도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델타 TM은 공식으로 지워질 수가 있죠. I하고 상관이 없는 값이고, 양변 지우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오는 거죠. 좀 잘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CPM, NFI, CPR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동일하겠죠. 뭐 CP가 아니라 CV. 그럼 이제 내부 에너지 가지고 시작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결과. 그 다음에 몰수로 쓰여져 있는 식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이제 YI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열도 질량 분율이나 몰 분율로 몰 분율을 내면 된다. 이고. 자, 그 다음에 한 스텝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단위, X처의 단위 질량당, X처의 단위 몰당인데, 요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단위 몰당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 단위 질량당 값을 단위 몰당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분자량 같은 거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라고 그랬지. 단위를 생각하면 돼요. 퍼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이제 킬로그램 퍼 킬로몰 단위를 가지는 분자량을 곱해보면 단위 몰당으로 변환이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갖고 내려오는 논리가 이제 유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뭐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조성이 불변이, 조성이 동일, 조성이 불변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겪는 거지. 근데 조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전체 X처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 각각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아까 우리 한번 봤죠. 이렇게 MI, UI의 곱의 합인데 UI가 변하거나 MI가 변하거나 이런 상황을 다 더해주는 게 되겠지만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결국 질량에다가 각각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곱한 게 다 더해지면 되겠다.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죠. 믹스처의 에너지 혹은 엔트로피의 변화는 개별 기체 변화의 합이다. 이거는 믹스처가 이미 있는 상태야. 온도를 올려, 뭐 압력을 바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각각 개별 기체가 변한 거를 따로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산소와 질소가 있는데 가열을 해. 지금 300K에서 400K로 가열을 해. 그럼 그때 엔트로피 변화는 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랬을 때 각각의 기체에 대한 변화를 구한 다음에 산술적으로 더해줘도 전체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예. 식을 잘 보시고 슬라이드에 이 단원에는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자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2개 정도를 하고 하면 딱 떨어지는 텐데 자 이제 털도 많은 이제 엔트로피야.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구분하라고 따로 안 섞여 있는 애를 섞는 거하고 섞여 있는 애를 뭐 올리고 내리고 뭐 그죠? 뭐
지지고 볶는 거하고 다른 얘기라고 했어. 자,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 일반화된 방법을 구했던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 T하고 P가 이제 변수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체 i가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가 됐어요. PP. 그런 경우에 SI2 SI1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다가 13단은 어디선가에 내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빨간 박스 쳐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예. 혹은 PV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고 식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만일에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요 식이 있고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한번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자, 그 조건을 이제 붙여요. 이미 다 아는 결론입니다. 이상기체이고 비열이 일정하면 조건이 두 개가 붙는데요. 이상기체이면 DP 일정이 P분의 R이다. 뭐 이제 이거 앞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열이 일정해. 그럼 이제 역시 P가 밖으로 빠질 수가 있지. 비열이 일정. 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적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SI2, SI1 두 개의 차이는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CP, RI, 온도 P, 보신 적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이게 단위 질량당 표기거든요, 전부 다. 이거를 단위 몰당으로 바꾸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분자량을 어쩐다고. 곱하는 건 나누는가. 곱할지 나눌지는 단위를 잘 보라고 그랬죠. 자, 분자량을 양변에다가 곱하면 R씩이 돼요. 네, 분자량을 곱하면 단위를 잘 한번 보시고, 네, 분자량을 양변에 곱했다고 치면 50표. 어쨌든 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지는 뭐냐? 상태 1하고 상태 2 사이에 그냥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디에 이제 적용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섞기 전, 섞고 나서의 차이, 변화. 산소끼리만 있다가 섞였어.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있잖아요. 무질서해졌지. 무질서도가 증가해.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행위, 섞기 전, 섞고 나서의 그 변화를 이걸로 기술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믹싱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섞기 전에 얘가 가지는 이제 압력이 있겠죠. I라는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이 있어요. 자, 섞고 나서도 압력이 있죠. 자, 단순히 봤을 때 섞기 전, 섞은 후가 온도도 안 변하고 압력도 안 변하면 변화가 있어요. 섞는 행위 자체가 뭔가 아무런 영향이 없죠. 동일한 엔트로피를 가집니다. 근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달라지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이해를 하고 살짝 다음 페이지로 갔다 올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둘 다 일기압이야. 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기압이야.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산소, 한쪽은 질소.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걸 보니까 얘가 좀 숫자가 많아. 그래서 몰수도 줬어. 0.4 그냥 몰이래. 몰, 0.6몰 이렇게 돼 있어요. 일기압이야. 섞이면 일기압이야. 자, 그러면 섞기 전 상태를 1번 상태, 섞고 나서의 상태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다 합쳐주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각각의 변화를 볼 거예요. 전체는
나중에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산소 입장에서 봅시다. 1기압 0.4몰 섞기 전에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자, 온도가 두 개가 동일해. 어떤 P라는 온도로 동일해. 이 상태에서 칸막이를 제거해요. 그러면 칸막이 제거 후에 일단 온도는 어떻게 돼요? T, 칸막이 뺐어. 그럼 온도는 여전히 T죠. 예, 오, 섞이기만 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미래가 되겠지. 네, 압력을 잘 봐요. 자, 1기압이었는데 칸막이 빼면 일단 전체는 몇 기압이죠? 1기압에서 칸막이만 빼면 1기압이죠. 자, 1기압인데 자, 개별 기체만 뭐라 그랬죠? 먼저 전체가 1기압이야. 그럼 여기에서 산소의 기압이 1기압이라고 할 수 있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산소의 압력과 질소의 압력이 더해져서 1기압이 되는 거죠. 1기압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전체가 1기압인데 산소가 0.4, 질소가 0.6이에요. 전체 중에서 1 중에 0.4의 몰 분율로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부분 압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1기압 중에 0.4만 산소의 역할이에요. 산소가 갖고 있는 압력이에요. 자, 칸막이 제거하는 행위로 인해서 산소의 압력이 0.4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나는 여기에만 들어있었는데 공간이 넓어져 버렸어. 기체가 한 조금만 있는데 여러 가지고 퍼져 버리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져요. 0.4로 내려갔어. 질소도 1에서 0.6으로 내려간 거죠. 압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식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이든 요 식이든 온도는 변화가 없어. 근데 압력은 원래 1기압에서 0.4기압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로그 1분의 0.4가 0이 아닌 값이 되고 마이너스 R료가 있으니까 음수값, 음수값에서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모여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퍼지면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산소는. 질소도 엔트로피가 퍼지면서 증가하죠. 자, 얘도 증가했어, 얘도 증가했어. 그럼 전체적으로 뭐야? 그게 더해서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더 순식간에 적어놨어요. 섞기 전 1번 상태, PI1에서 2번 상태에서는 믹스처의 부분 몰 분율만큼 부분 압력을 가진 압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의 델타 SI를 구해서 질량을 곱해서 총 델타 SI다라고 믹스처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저 식의 이제 변화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밑에 뭐 엑서사이즈 14-4 돼 있는데 숙제로 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엄밀하다기보다는 했던 얘기 다시 반복입니다만 적어보면 자, 이렇게 압력의 변화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다시 이상기체이므로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기체의 1번 상태와 2번 상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 비열의 온도 변화고 그죠? 엔탈피는 정합 비열의 온도 변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온도 변화가 없으므로 U하고 H는 변화가 없고 S는 계산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 변화 텀은 날아가고 압력 변화에 의한 흙만 살아서 계산이 가능하다. 산소에 대해서 델SI, 델S, 질소에 대해서 델S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체 변화 몰당 변화 각각에 대해서 몰수 곱한 거 쓰여지고 요 식으로 쓰여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계산할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섞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식 알고 있잖아요.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면 어떻게 변한다. 그걸로 그냥 각각 계산해서 그냥 합쳐졌을 뿐이에요. 네, 합쳐졌을 뿐이에요. 뭔가 심오한 철학이 아니야. 그냥 계산을 했고,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전체가 되고, 딱 그 얘기야. 그거밖에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꾸 심오한 철학으로 몰고 가는 거에 반대해야 되지 않겠어? 네, 뭐 인문학, 사회학, 뭐 심지어 예체능까지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온도와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우리에게 엔트로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근데 오른쪽 아래에 그래도 질문을 하나 던져놨어요. 만일에 믹싱하면서 온도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살짝 화학 반응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화학 반응이 들어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전 엔트로피를 다 구해서 합을 내고, 그다음에 후에 엔트로피를 다 구해서 합을 내고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엔트로피 변화야. 그지? 그러겠죠. 그럼 그 합을 낼 때 필요한 건 뭐야? 뭐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찾아서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자꾸 철학적으로 가지 말고 수학적으로 가면 돼요. 수학도 아니죠. 그냥 계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내가 이 다음 챕터를 안 올렸는데 갖고 오지도 않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오피스 가서 GPT 업로드하고 다시 들고 돌아오면 수업 끝나는 시간 될 거야.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조금 빨리 끝나긴 하는데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못 들은 학생 있을 것 같은데 중간 시험 성적